당신이 왜 그랬어요? 정말 저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저를 지키려고 그랬던 거라면 저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 절규가 제 입에서 흘러나온 건 제 삶이 완전히 부서져 내린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정말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잠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혹시 어디 사시는지, 몇 살이신지, 무엇을 하면서 이 오디오북을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저에게는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사람은 참 이상하죠. 20년을 함께 살았다고 해서 그 사람의 모든 마음을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건 참 어리석은 착각이었나 봅니다. 친정엄마가 돌아가신 날이었습니다. 그날은 제 인생에서 가장 무너진 날이라고 해도 과장이 아니에요. 엄마가 마지막으로 제 손을 잡고 겨우 내뱉었던 말들이 아직도 귓가에 선명합니다. 지연아, 너무 걱정하지 말고 남편하고 잘 살아라. 그게 엄마의 마지막 말이었어요. 병원 복도를 걸어 나오는데 심장이 가슴 속에서 쑥 빠져나가는 것처럼 비어 있었습니다. 세상에 홀로 남겨진 기분. 그런 표현이 딱 맞을 것 같아요. 그런데 남편은 제 손을 잡아주지 않았습니다. 바쁘다. 회사에서 급한 일 생겨서 그 한마디를 남기고 황급히 병원을 떠났어요. 저는 멍하니 그 뒷모습만 바라보고 서 있었어요. 그동안 남편을 20년 동안 곁에서 봐왔다는 게 참 헛웃음 나올 만큼 무력해지는 순간이었죠. 지금 이 순간만큼은 나 좀 붙잡아 줄 수 없나? 그런 마음이 제 안에서 절박하게 울고 있었는데 남편은 알아채지 못했거나 애써 외면해버렸습니다. 집에 돌아온 그날 밤, 남편은 평소처럼 텔레비전을 틀어놓고 앉아 있었어요. 저는 긴 하루를 애써 삼키며 조용히 차를 끓였죠. 그런데 제 손이 저도 모르게 떨리고 있었는지 잔이 살짝 부딪혀 딸랑거리는 소리가 났어요. 남편은 고개를 들더니 짧게, 아주 짧게 묻더군요. 힘들어? 저는 말하고 싶었어요. 당신은 왜 그 자리에 있어 주지 않았냐고, 왜 나를 혼자 울게 놔뒀냐고. 하지만 이상하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제 안의 슬픔이 너무 거대해지면 오히려 아무 말도 할 수가 없더군요. 그래서 저는 그냥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 그냥 조금 피곤해서. 남편은 고개만 끄덕였고 그게 대화의 전부였습니다. 그날 이후 남편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말수가 줄어들고 집에 늦게 들어오는 날이 더 많아졌고 같이 식탁에 앉아 있는 시간조차 줄었습니다. 이상했죠. 사람이 이렇게 빠르게 멀어질 수도 있나 싶을 만큼. 그리고 친정엄마의 기일이 한 달 가까이 되어 가던 어느 날, 그날이 찾아왔습니다.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끝냈을 때쯤 남편이 갑자기 제 방으로 들어오더니 말도 안 되는 한마디를 던졌어요. 지연아, 우리 이혼하자.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너무 갑작스러워서 말 그대로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입술이 바짝 말라붙어서 잘 떼어지지도 않았어요. 남편은 제 눈을 피한 채 무표정하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 못 살겠어. 성격 차이야. 성격 차이. 그렇게 오랜 시간을 함께 지낸 부부가 헤어지는 가장 흔한 이유. 하지만 그 흔한 이유를 제 남편이 저에게 던지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제가 뭘 잘못했는지 묻고 싶었지만 남편은 이미 눈이 식어 있었습니다. 마치 마음속에서 모든 정을 떼기 위해 오랫동안 준비라도 했던 사람처럼. 그날 남편은 집 몇 개만 챙기고 조용히 집을 나갔어요. 문 닫히는 소리가 누군가 제 가슴을 안에서 세게 밀어버린 것처럼 아프게 울렸습니다. 집 안은 텅 비어 있었어요. 남편이 떠나고 남은 공간에는 툭툭 끊어진 공기들만 떠다니는 느낌이었습니다. 며칠 동안 멍하니 시간을 보냈습니다. 차라리 화라도 크게 낼 걸 그랬나? 따져 물어볼 걸 그랬나? 내가 너무 무심했나? 수없이 제 탓을 하며 밤마다 울다 잠들었어요. 그러다 어느 날
더 이상 이렇게 무너져만 있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이 떠난 집을 정리해야겠다고 마음먹었죠. 그 사람 흔적이 남은 물건들을 하나씩 치우면서라도 이 삶을 어떻게든 다시 세워야 했으니까요. 그렇게 옷장을 정리하던 중이었습니다. 잘 손대지도 않던 서랍을 열었는데 가장 뒤쪽에서 손바닥만 한 낡은 금고 하나가 보였어요. 순간 기억이 스쳤습니다. 남편이 예전에 말했어요. 이 금고는 건들지 마. 절대 열지 마. 아예 존재도 잊어버려. 그 말의 어투가 묘하게 단호해서 저도 별 의심 없이 그대로 넘겼었죠. 그런데 그날 왠지 모르게 그 금고가 제게 말을 거는 것 같았습니다. 여기에 내가 모르는 어떤 진실이 있다. 손이 떨렸어요. 처음에는 자물쇠를 억지로 따버릴 생각이었어요. 분노 때문이었죠. 내가 대체 뭘 숨기고 있었던 거야? 왜 나를 이렇게까지 무너뜨려 놓고 떠난 거야? 그런데 제 손가락이 자물쇠 앞에서 멈추더군요. 혹시 비밀번호가? 순간 떠오른 게 있었습니다. 제 생일? 아니면 남편 생일? 둘 다 아닐 것 같았어요. 남편은 그런 평범한 방식의 사람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러다 문득 우리 딸의 생일이 떠올랐습니다. 왜인지 모르게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어요. 손끝이 떨리면서도 숫자를 하나씩 눌렀습니다. 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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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띠. 찰칵 금고가 열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숨을 삼켰고 그 안에서 보이는 봉투를 발견했어요. 그 두툼한 봉투를 꺼내는 제 손은 마치 남의 손 같았습니다. 봉투 안에는 10억 원짜리 정기예금 증서가 들어 있었어요. 그리고 예금주의 이름은 제 이름이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뭐죠? 남편이 날 버리면서 이런 걸 남겨놨다고? 혼란스러움이 저를 덮쳐버렸습니다. 이건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그 순간 증서 밑에서 종이 한 장이 살짝 보였습니다. 편지였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펼쳐든 순간 제 삶의 모든 퍼즐 조각이 뒤집히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글씨체는 예전과 조금 달라져 있었습니다. 예전엔 힘있고 단정했는데 그날 제가 본 글씨는 군데군데 힘이 빠진 흔적이 보였어요. 마치 오래된 철제 문고리가 겨우 걸려 있는 것처럼 위태로운 글씨들. 첫 문장을 읽는 순간 제 숨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지연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내가 이미 떠났다는 뜻이겠지. 눈이 흔들렸습니다. 읽어 내려가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런데 동시에 읽지 않고는 단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이상한 느낌이 저를 붙잡았습니다. 다음 문장들을 읽는 동안 제 손등 위로 뜨거운 물방울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내 건강검진 결과야. 췌장암 말기. 종이를 붙잡은 손에 힘이 한 번에 빠져나갔습니다. 몸 전체가 휘청거렸고 심장이 한동안 제 역할을 잊어버린 사람처럼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았어요. 췌장암 말기? 이게 무슨 말이죠? 아무렇지 않은 척. 회사 간다며, 출장 간다며 저를 차갑게 밀어내던 사람이 그 사람이 그런 병을 앓고 있었단 말인가요? 저는 편지를 삼켜버리듯이 계속 읽었습니다. 의사는 6개월이라 했어. 하지만 너에게 말할 수 없었어. 여기에서 제 숨이 또 한 번 멈췄습니다. 엄마를 떠나보낸 지 한 달. 그 슬픔이 아직 가슴 깊이 박혀있던 그 시기. 남편은 자기 병마저 숨기고 혼자 견디고 있었던 겁니다. 내가 엄마를 보내고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아니까. 나까지 아프다는 걸 알면 너는 무너질 거야. 그 부분을 읽는 순간 머릿속에서 수많은 장면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친정엄마가 돌아가던 날, 병원 복도에서 혼자 울고 있던 저를 멀리서 바라보던 남편의 표정,
그 표정이 평소보다 더 무겁고 어딘가 절망적이었던 이유가 그제야 이해됐습니다. 그 사람은 이미 자기에게 선고된 시간의 끝을 알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제게 말하지 못하는 이유도 이미 스스로 정해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날 미워하게 만들기로 했어. 차갑게 대하고 냉정하게 떠나야 했어. 내가 날 원망하며 살아가는 게 슬퍼하며 무너지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했어. 그 문장을 읽다가 저는 더 이상 글씨가 흐려져서 한동안 멈춰 있어야 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느꼈던 모든 상처들, 외면받았던 순간, 병원에서 저 혼자였던 날, 눈도 마주치지 않던 저녁 식탁, 그 모든 장면들이 갑자기 다른 의미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저를 사랑하지 않아서 떠난 게 아니라 너무 사랑해서 저에게 짐이 되기 싫어서 절 지키려는 마음 때문에 오히려 제게 상처를 주는 선택을 한 거였던 겁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죠. 그 사람은 저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 저를 지키는 일이라고 믿었겠지만 사실 저는 그 상처들 때문에 더 깊이 무너지고 있었거든요. 저는 편지를 손으로 꼭 쥐었습니다. 손바닥이 축축해지도록 울면서 다시 한 줄 한 줄 읽어 내려갔습니다. 이 돈은 20년간 몰래 모은 거야. 내가 나 없이도 잘 살 수 있게. 10억 원짜리 정기예금 증서. 제가 평생 만져보지도 못한 금액. 그걸 20년 동안 남편은 제 이름으로 묵묵히 모아두고 있었습니다. 남이 보면 영웅 같은 사랑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저에게는 그저 참 가슴이 아픈 사랑이었습니다. 왜냐면 그 과정 어디에도 제가 함께할 수 있는 순간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미안해. 그리고 사랑해. 마지막 문장을 읽었을 때 가슴이 서늘하게 식어버렸습니다. 사랑해. 그 사람에게 듣지 못한 지 얼마나 오래됐는지 모르겠어요. 그 말이 마지막이라니. 그 말이 편지 속 마지막 문장이라니. 저는 한동안 바닥에 주저앉아서 제 자신을 안아주는 것처럼 두 팔을 감싸 안고 울었습니다.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한참 뒤에야 문득 생각났어요. 이렇게 울고 있을 게 아니라 남편이 마지막으로 갔던 병원으로 가야 한다는 걸. 혹시라도 아직 살아있을까? 혹시 내가 너무 늦게 이 금고를 연 건 아닐까? 그 희미한 희망이 제 다리를 바로 일으켜 세웠습니다. 겉옷을 들고 허겁지겁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택시를 잡아타고 남편이 다녔다는 병원을 검색해 주소를 기사님에게 건넸어요. 병원에 도착하는 동안 머릿속이 완전히 뒤죽박죽이었습니다. 남편이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남긴 말, 집을 나가던 뒷모습, 서늘하게 식어있던 눈빛, 그 모든 장면들이 새로운 진실과 뒤엉키면서 고통스럽게 재생되었습니다. 병원 복도에 도착했을 때 제 숨은 가쁘고 불규칙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어요. 저기 남편, 제 남편 혹시 아직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을 정도로 입술이 마르게 떨렸습니다. 간호사분이 제 이름을 확인하고 잠시 컴퓨터를 확인하더니 굉장히 조심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남편분, 일주일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귀에서는 웅 하는 소리만 울렸습니다. 세상이 갑자기 기울어지면서 눈앞이 하얘지고 발바닥에서부터 힘이 빠져나갔어요. 마지막까지 부인 이름을 부르셨어요. 그 말이 저를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숨이 턱 막히는 것처럼 가슴이 조여왔고 바닥에 그대로 주저앉아서 조용히 울었습니다. 남편이 제 이름을 부르며 떠났다는 사실이 다른 어떤 고백보다 더 아프고 더 사랑이었고 더 후회였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저는 스스로에게 아주 조용히 질문했습니다. 당신이라면 이 사람을 용서할 수 있을까요? 병원 복도에 앉아 울고 난 뒤 저는 한동안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간호사분이 종이컵에 물을 따라 제 손에 쥐어주었지만 물맛을 느낄 감각조차 흐릿해져 있었어요. 남편이 제 이름을 부르며 떠났다는 사실. 그게 제게 너무나도 큰 파도처럼 덮쳐왔습니다. 그 사람과 나눴던 지난 20년의 시간들이 한꺼번에 뒤집히고 새로운 의미가 생기고 이해되지 않던 조각들이 하나씩 맞물리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러면 뭐 하나요? 저는 너무 늦게 알았고 남편은 이미 떠났습니다. 병원에서 나와서 집까지 어떻게 왔는지도 기억나지 않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현관문 앞에서 신발도 벗지 않은 채 한참 서 있었습니다. 집 안에 들어가는 게 왠지 무서웠어요. 그 사람의 흔적이 남아있을까봐, 그 흔적이 제 마음을 또 무너뜨릴까봐. 하지만 결국 문을 열었습니다. 집 안은 남편이 떠난 뒤와 똑같이 조용하고 정돈되어 있고 어디에도 감정이 묻어있지 않은 듯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모든 게 너무 남편 같았습니다. 말없이 정리해두던 습관, 자기 물건을 남에게 패끼치지 않게 모아두던 방식, 너무 남편 같은 그런 공간이었어요. 그날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그저 거실 바닥에 앉아 편지를 품에 꼭 안은 채 새벽이 될 때까지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거울 속 제 얼굴은 며칠을 앓은 사람처럼 부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울 속에서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건 제 눈동자였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원망만 하던 그 눈이 너무 미웠습니다. 왜 더 관심을 갖지 않았지? 왜 한 번도 제대로 묻지 않았지? 왜 얼어붙은 그의 표정 뒤에 숨은 이유를 한 번도 보려 하지 않았지? 제가 그 사람에게 느꼈던 서운함들이 이제는 죄책감으로 바뀌어 제 가슴을 찌르고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남편이 남긴 흔적들을 하나씩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의 마지막 시간을 한 조각도 놓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제일 먼저 본 곳은 남편의 책상이었습니다. 그동안 남편이 퇴근도 늦고 자주 자리를 비우고 혼자만의 시간이 많아졌던 이유를 그제야 알고 싶었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어보니 영수증 여러 장이 있었습니다. 대부분 병원 진료비와 약국, 영수증. 그런데 그 뒤에 제가 모르는 해외 병원 이름도 있더라고요. 검색해보니 췌장암 전문 클리닉이었습니다. 저한테는 출장이라고 말하며 그런 병원들을 다니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서류 뭉치 속에서 아주 작은 종이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거기에는 남편의 필체로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지연이에게는 절대 말하지 말 것. 마지막까지 혼자 견딜 것. 그 한 문장이 다시 제 심장을 찢어버렸습니다. 왜요? 왜 혼자 견디려고 했나요? 왜 저를 그 고통에서 배제했나요? 왜 자신의 마지막 길에 저를 단 한 걸음도 함께 걷지 못하게 했나요? 마치 제게 상처 주는 것이 사랑이라는 오해를 끝까지 믿고 있었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다음으로 본 건 남편의 휴대폰이었습니다. 배터리가 방전된 채 작은 서랍 속에 조용히 들어있더군요. 휴대폰을 충전시키고 켜보니 남편이 남긴 사진들이 보였습니다. 사진첩 안에는 믿기 힘들 정도로 제가 몰랐던 그의 일상이 가득했어요. 치료받는 모습, 혼자 구내 식당에서 죽을 떠먹는 사진, 밤에 혼자 병원 복도에 앉아 손등을 붙잡고 있는 사진, 그리고 가장 오래 바라보게 했던 사진은 침대에 누워 산소주를 코에 끼우고 있으면서도 제 사진을 화면으로 켜두고 가만히 쳐다보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보는 순간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목이 쉬도록 울었습니다. 그렇게까지 나를 사랑했는데 왜 그 사랑을 나와 함께 나누지 않았나요? 그 말밖에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사진첩 맨 마지막에는 짧은 영상이 하나 있었어요. 재생 버튼을 누르자 남편이 침대에 누워
힘겹게 숨을 고르며 말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지연아, 이걸 내가 볼까 모르겠네. 그냥 내가 웃었으면 좋겠다. 그 말이 영상의 전부였습니다. 그는 긴 말조차 할 수 없을 만큼 기력이 없었으니까요. 그 짧은 7글자, 내가 웃었으면 좋겠다. 그 말이 저를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그 사람은 마지막까지 저를 지키려고 했습니다. 삶이 끝나가는 순간에도 저의 웃음을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저는 그 사람이 떠난 뒤에야 그 사랑의 크기를 알아버렸습니다. 며칠 동안 저는 매일 남편의 흔적들을 모으며 남편이 마지막으로 남긴 조각들을 제 마음 속에 하나씩 채워 넣었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 사람은 분명히 저를 너무 사랑했지만 너무 혼자였다는 것. 그리고 저는 그 사람이 혼자라는 걸 전혀 몰랐다는 것. 서로 사랑했지만 서로에게 닿지 못한 채 평행선처럼 어긋나버린 20년. 그 시간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가입했던 보험사에서 서류가 한 통 도착했습니다. 남편이 제게 남긴 마지막 법적 절차들이었죠. 상속, 의료기록 동의서, 그리고 유언. 유언장의 사회자 부분에는 짧게 한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은 지연에게 돌아가도록 한다. 그 순간 저는 그 사람의 마음이 마지막 퍼즐까지 완전히 제 앞에 놓인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사람의 사랑은 언제나 조용했고 절대 말로 표현되지 않았고 늘 묵묵히 뒤에서 지켜보는 사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조용한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이었는지 저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깨달아도 이미 그 사람은 없습니다. 그게 지금 제 현실이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남편을 떠올리다가 문득 아주 오래된 기억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결혼하고 2년쯤 됐을 때였습니다. 그 사람은 그때도 늘 말이 적고 감정을 쉽게 드러내지 않는 사람이었죠. 제가 서운하다고 말하면 그 사람은 잠시 멈칫하더니 항상 같은 말을 했습니다. 지연아, 나는 말보다 행동으로 하는 사람이야. 그때는 그 말이 어디선가 배워온 말처럼 느껴져서 그저 넘겼지만 지금은 그 한 문장에 담긴 뜻을 저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사랑한다고 말하진 않았지만 그 사랑을 20년간 행동으로 쌓아두고 있었습니다. 금고처럼, 10억처럼, 편지처럼, 사진처럼, 영상처럼 그걸 외면한 건 제가 아니었을까요? 그날 밤 저는 책상 앞에 앉아 남편에게 답장을 썼습니다. 편지를 어디에 둘지 누가 읽을지도 모르지만 그저 제 마음을 내려놓고 싶어서 쓴 편지였습니다. 여보, 당신이 그렇게까지 나를 지키려고 했다는 걸 나는 너무 늦게 알아버렸어요. 당신은 외롭게 떠났는데 나는 그 외로움을 끝까지 몰라줬어요. 미안해요. 그리고 나도 당신을 사랑했어요. 그 편지를 쓰고 나니 참 이상하게도 제 안에서 뭔가가 조금 정리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남편이 떠났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지만 그 사람의 마음을 완전히 이해하게 된 것만으로도 제 가슴 한편이 조금은 덜 저리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나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여보, 이제야 당신 마음을 알아서 미안해요. 조금 늦었지만 당신 사랑받으며 살게요.